안녕하세요. 문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시인 백석입니다. 본명은 아래에 있듯 백기행이라는 사람이고, 제가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백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재밌게 알려드리고자 몇 개의 차트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백석을 모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할 법하게 제가 최대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칸을 제가 여기 오른쪽에 쫙 준비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썰, 백석에 대한 소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학파라고 적혀 있어요. 백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래 적어 놓았습니다. 1912년 출생입니다. 191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보자면 1910년과 좀 관련이 있죠. 1910년은 일제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입니다. 그러고서 2년 뒤, 바야흐로 2년 뒤에 그가 평안도 정주에 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일생에 있어서 유년기나 그리고 청년기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영향력도 컸고 그것이 이제 백석의 인생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파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넘어갈게요. 유학파. 그렇습니다. 그는 하지만 유학파이기 전에 정주, 세워져 있던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는 오산학교에 나왔습니다. 오산학교에 나와서 이제 거기에는 동문, 우리가 또 흔히 아는 김소월이라는 시인과 백석은 오산학교 동문이에요. 김소월이 조금 더 선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백석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닐 때도 당시에 조금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김소월을 되게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리스펙트 한 거죠. 그러고서 문학 작품을 계속 이제 문학 쪽에도 관심이 있고 두각을 드러냈고, 특히 백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의외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영어를 되게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산학교를 나오고 그는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오게 돼요. 그가 한 20살 때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1932년으로 대충 짐작이 되겠죠. 아직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까지도 그는 일본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고, 그리고 그의 프로필을 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가 해온 직업에 조금 이제 초점을 둬서 말씀드릴게요. 그는 기자, 선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듯 문학인, 시인까지 해온 존재입니다. 뭐 이 정도면 100년 전에는 끝장났죠. 자, 기자야. 심지어 선생이래. 근데 글도 잘 써. 글 같은 경우에는 그는 24살에 그 모와 아들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게 돼요. 여기서 모는 어머니 모자. 그러니까 그 모와 아들, 그 엄마의 아들, 한마디로 모자 관계를 타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24살에 등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벌써 24살에 문학인도 됐어. 이제 어디서는 또 국어랑 영어를 또 잘하니까 또 선생까지 해. 그러고 어이구야 기자까지 하네. 한마디로 엘리트인 거예요.
당시 엘리트. 지금도 기자 선생 뭐 같이 하는 사람 당연히 없지만 그랬으면 뭐 말 다 했죠. 인기도 많았대요, 심지어. 백석 사진이 아마 여기 나갈 거예요. 짠.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 정도면 뭐 나도 남자지만 나도 넘어가겠다. 네. 키도 크고 이것은 또 바로 또 자연스럽게 순서에 맞진 않지만 3번으로 또 이어지게 돼요. 그는 또 패션에 또 관심이 많아요. 잘 꾸미고 다니니까 또 인기가 많았겠죠. 다른 건 몰라도 그가 양복과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싼 양복, 비싼 넥타이를 좋아했고 그런 것을 꾸미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은 당시에는 이렇게 불렸답니다. 모던보이. 그의 당시 별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갖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즘 우리가 부르는 그런 별명이기 때문에 요것은 일단 보류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그를 우리는 문학인으로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대표작. 작가만의 그런 개성이 들어가 있고 우리 현대에서 지금 작품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 싶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대표작일 수밖에 없죠. 대표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가, 다른 김소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겹칠 일이 없어요. 각자 고유만의 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작을 알아봐야죠. 대표작 일단 여승. 참고로 여승은 제가 제일 백석 시 중에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넣은 게 아니라요. 진짜 여승이 유명하고 그리고 좋은 시예요. 그리고 모닥불 정도 들 수 있고 더 많아요, 분명. 좋은 시가 정말 많은 시인이고 하지만 일단 대표작이니까 한 2개 정도로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닉네임 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인의 시인입니다. 포트 오브 포트 아니면 시인 오브 시인 이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시인이고 그리고 문학적 가치도 정말 높은 시인이에요. 조금 대학 입시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국문학과나 그런 쪽을 혹시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국문학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국문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국어국문학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중에 하나가 백석 시집이 정말 추천이 많이 돼요. 그만큼 이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에 이제 지금 만약 이걸 보고 있는 초중고 조금 어리긴 초등학생까지 잡겠죠. 네, 중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또 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백석 시를 시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내면을 더 뚜렷하게 관통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격을 알고서 보시면 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 말씀드릴게요. 그의 성격, 착함, 나쁘다, 정답다, 착하다, 또 뭐야, 화가 많다, 다혈질이다 그런 게 아니라요. 문학에서의 성격이요. 그의 시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해시태그로 표시를 할게요. 왼손잡이라서 글씨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조금 이상해진다는 거 알아주세요. 향토적. 이것이 진짜 중요한 백석 씨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향토적 성격을 띠는 작품이 정말 많다. 누구? 백석. 이름 좀 알아줘요. 이름 이쯤 됐으면 그냥 시인이 아니라 당신
여러분들이 아는 시인 뭐 윤동주 그런 시인들 말고, 그리고 윤동주랑 관련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칸 비워놨잖아. 여기서 말씀드릴게. 향토적인 요소가 정말 많아요.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제시대, 일제의 통합, 뭐 이제 압박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시인을 예로 들자면 광야라는 시를 쓴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그때 당시 일제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거칠게 이제 반박하고 반론하는 그런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백석은 그와 달라요. 일제 아니야. 난 일제 싫어. 일제 싫어. 뭐 이제 일제를 음, 탄압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일본, 여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유학파라고. 일본 대학교도 충분히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일본 말에 대해서도 엔간하겠죠. 언어에 대해서 워낙 큰 자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시에는 일본 말 혹은 일본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아예 안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등장하냐? 이거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는 평안도 출생. 지금 북한 지역. 평안도 출생. 경기도나 아니면 수도 쪽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도도 분명 뭐 강원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처럼 분명히 사투리가 있어요. 그들만의 그 지역만의 고유한 언어. 이것이 그의 시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학생들이 또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뭐 한 백석의 작품이 제시가 돼요. 그래놓고 이 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본다면 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토적인 작품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고르면 안 돼요. 그것을 골랐다가는 틀린 답이 됩니다. 대부분 백석 시에는 우리말이나 아니면 향토적인 그런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백석 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향토적. 이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뭐 이제 사춘기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또 이것도 좋아하겠다 또 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또 한보따리 또 푸는데 또 간략하게 또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쁘고 또 이런 거 보다가 조금만 재미없어지면은 다들 나가고 그래가지고 요건 짧게 일단 얘기를 할 텐데 요것도 됐어. 대표작 성공했어 안 했어 뭐 요거를 그 당시에 따질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요것도 다 알려줬어. 시인으로서 자신의 시가 남들에게 가치가 매겨지고 좋은 가치가 매겨지고 남들이 알아준다. 이거 시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쾌락이자 기쁨입니다. 이것도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러고 모던보이 시인의 시인 어때요? 나쁜 별명인 것 같아요? 전혀요. 이거 좋아요. 전 차라리 저도 이런 별명 없어요. 이런 별명 정말 탐나고 이런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 안 좋았으면 뭐 올드보이, 뭐 구식보이 뭐 이런 식으로 지었겠죠. 근데 모던, 현대적이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요것마저도 좋아요. 향토적 이거 좋고 나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금 백석이라는 사람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언제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쁘다고는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 향토적 백석의 시에 드러난 이 향토적인 요소는 정말 어딜 가서 백석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의 사랑, love,
그의 사랑은 성공이라고 할 순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까워요. 네. 많은 조금 이제 몇몇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차차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가 어떻게 알게 된 그런 인연인 사람이 있겠죠. 그가 짝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람과 조금 잘 이어지려고 했어요. 누구랑? 백석이랑. 흰 백자, 백으로만 쓸게요. 근데 그의 친한 친구 정주, 잊으면 안 돼요. 평안도 정주, 평안도로 강조를 했으니까 일단 정주라는 칸은 지우는데, 정주,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요거 제가 지웠다고 해서 잊지 말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그의 친구가 있었어요. 둘은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데, 이 둘이 연애를 하느냐? 아니죠. 이 친구가 있었기에 이 둘이 이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정작 이어진 거는, 아이고야, 이렇게 되네요. 뭐 어떻게 돼요, 우리 백석은. 그냥 마음 아픈 거야. 여기서 또 이제 대표 시를 썼다고 추정이 돼요. 추정이에요. 그런데 이 시가 또 백석에 제가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대표작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2020년, 아니 죄송합니다, 2021년이죠.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참, 그래서 이 안타까운 백석의 심정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시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좋으니까 나중에 꼭 읽어봐요. 백석 작품 중에 안 좋은 게 없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질문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냥 시 쓴 사람 아니에요? 윤동주, 김소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 사람에다가는 제가 딱 두 글자 적을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고야, 글씨체. 뭐라 적었죠? 등주 아니에요. 죄송해요. 왼손잡이라. left hand. 동주. 에? 누구요? 윤동주요? 그 동주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화. 무비 동주입니다. 무비. 이제 여기서 윤동주 역을 맡은 배우가 아마 강하늘이죠. 네. 강하늘 배우님이죠. 잘생겼죠. 네. 근데 이제, 딴소리 하고 있어. 잊어. 자, 다시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자, 윤동주. 이 영화 동주에서 밤에 이제 달빛과 이제 또 어떤 불빛에 의존해서 어떤 것을 필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필사, 한마디로 베끼는 거죠. 뭐를 베끼냐? 글을 베껴요. 그 글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글씨체 어떠냐, 어쩌니 내 글씨체. 사슴을 베낍니다. 네? 문썰님, 이거 사슴 동물인데 뭘 이걸 어떻게 베껴요? 심지어 글이라면서요. 뭐 알지도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백석
어디까지나 백석에 대한 소개인데 백석과 사슴이 관련이 없으면 안 되죠. 관련 있어요. 백석이 처음 이제 낸 시집이 사슴이라는 시집이에요. 근데 당시에 야 이거 또 어떻게 돼 또? 아, 제 못난 영어 실력을 용서해요. 리미티드. 한마디로 한정판이다 이거야. 몇 개? 100개. 전국에서 이 시인 또 24살에 등단했잖아요. 금호와 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금호와 아들. 그런데 또 거기로 유명해졌어. 기자래. 선생이래. 심지어 글도 써. 잘생겼어. 모던보이야. 잘 꾸며. 완벽해요. 그런 사람이 시집을 냈어요. 인기가 좀 많겠어요. 요즘 뭐 다른 한정판 뭐 신발, 한정판 옷 그런 거 나와도 100개로 잘 안 팔죠. 잘 파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쪽에 취미가 없어서. 100개면은 근데 정말 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도 100개를 실제로 영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하지 못합니다. 그의 손에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단행한 행동, 밤에 사슴이라는 작품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베낀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정말 감명 깊은 구절에 윤동주가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윤동주가 백석을 참 좋게 보고 우러러보고 존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 사람 나중에 이 영화 되게 재밌고 감명 깊습니다. 이 영화 볼 때 무엇을 베끼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문썰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밤에 베낀 것이 저렇게 윤동주가 뭐에 홀린 듯이 베끼는 것이 바로 백석의 사슴이라는 시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 만날 때, 또 남자친구 만날 때 이런 것도 영화관에서 그런 거 보고 또 집에서 그런 거 볼 때 얘기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얼마나 박식해 보여. 얼마나 감성적이고 보여. 그러니까 요거는 좀 센스로 좀 알아둡시다. 그 사람까지 맞췄고, 그리고 여기를 조금 침범을 했는데, 아유, 이 별명 지우기도 아깝다. 시인의 시인. 얼마나 좋은 별명이야. 내가 지웠다고 잊지 말라 했죠. 잊지 마요. 제가 초중고 이제 문학을 배워오면서 만났던 작품들이에요. 더 있겠죠. 근데 제가 정말 백석 시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내신 기준. 이건 모의고사. 아까 얘기를 제가 했었죠. 2021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해도 저는 벌써 3편이나 만났어요. 이게 다 제목이 아니라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제목이 좀 길어요. 남신이주, 아이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문적인 구성을 띠고 있어요. 시는 한마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운문의 문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산문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 수필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산문적 구성. 시는 분명 운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썼다? 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마치 하나의 글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 제가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여승. 아까 제가 그랬죠. 안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교과서에 시가 가장 많이 실린 시인이라고. 근데 제가 대표작에서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썰이 좋아한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거 안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야지. 이건 내야지. 시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여승과 이제 매치를 하자면 여승도 나와요. 제가 배웠던 경험이 있고 정말 안타깝고 한 폭의 약간 레트로함이 조금 묻어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고향, 이것은 제가 중2 때 배웠던 느낌이 나네요. 중2 때? 네, 중2 때 맞는 것 같네요. 고향이라는 시는 이 시마저도 향토적인, 아우 아까 지웠네. 향만 써도 뭐 이제 문서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알겠지. 향토적인 것이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시죠. 이 시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배웠고, 그리고 제가 백석이라는 시인에 빠지고 백석 시인을 알게 된 저의 첫 번째 시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잠시 지웠지만 모의고사에도 등장하는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백석 시인을 정말 좋아해요. 실제로 저랑 친한 친구들도 제가 백석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마저도 백석 정보를 좀 아는 아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인데, 얼마나 좋은 시인이며, 뭐 흰밤, 그리고 또 뭐 여운 안골쪽, 뭐 그런 시들이 또 꽤 많아요. 또 대랑 또 다 되지 나는. 근데 뭐 정말 많은 시가 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 1990년대까지는 월북 시인, 아까 제가 고향이 어디랬죠? 어디랬어? 맞아요. 평안도 정주라 했죠. 하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래서 북한 출신, 그리고 북한에서까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시인의 시를 함부로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쉽게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백석의 존재가 조금 희미해집니다. 조금 희미해져요. 조금 희미해져요. 하지만 이제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북한이라고 해서 뭐 차별하고 그런 것이 정말 많이 줄어든 사회이기 때문에 다시 백석은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흥하게 됩니다. 흥하게 돼요. 빛나요, 아주 막. 빛깔번쩍합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은 시인이고, 지금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안 계시지만, 이 백석의 시는 아마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가 없어도 저는 이 문서를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 좋은 시인이요. 그냥 제 말만 듣고 그렇구나, 좋은 시인 맞네, 끝이 아니죠. 이 정도 됐으면 좀 시도 읽어보고 시집도 읽어보고. 저는 지금 백석에 대한 책이 2권이 있어요. 지금 계속 돌려보고 있고, 독서의 뭐 완성은 이제 밑줄을 치고 자신의 생각을 빈칸에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를 하죠. 저도 그걸 알지만 약간 책이 제 책이 아닐 때도 많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 조금 아까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책에다가 무엇을 하는 것을 조금 꺼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는 독서를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백석 시인에 관한 책을 읽을 때만큼은 저도 밑줄을 치고 필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많고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주면서 읽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차마 토적은 지웠지만 이건 안 지웠잖아요. 이거 그만큼 중요하단 거야. 한 번 더 강조하잖아, 문설이. 향, 향토적인 거 꼭 잊지 말고, 모던보인과 아까 지운 시인 중에 시인, 뭐 이런 것은 알아두면 좋고, 상식까지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센스 있는 그런 알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유학파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백석에 대해서 뭐 포털 사이트에 찾아봐도 잘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고, 그리고 모닥불 여승, 뭐 그리고 이런 더 많은 작품들 있지만, 여승 정도는 기억 좀 해주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 작품 좀 잊지 말아주세요. 문서를 바람입니다. 그러고 그의 사랑 이야기를 되면은 좀 자세히 찾아봐 주면 이건 또 누군가에게는 회상이 되고,
또 글 쓰는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영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문설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이렇게 문설은 마치겠습니다. 일단 백석 시인에 대한 소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문설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빠이!